네, 투자 손자문법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손자문법에서는요, 우리 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적합한 그런 투자 전략을 짜드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쌍방향으로 묻고 답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 그리고 전화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11시부터 종목 상담 코너에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문법 2부에서는요. 여러분께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플랜 A 연구소의 왕선양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하이닉스의 일본 엘피다 인수설과 요즘 나온 헤지펀드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이 공개됩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강동석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장 마감까지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3일 화요일 장법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44포인트 상승한 204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덧 2040선을 회복하면서 2040 후반까지 또 노려볼만 합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최근 움직임에 비하면 적극적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1,3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고 기관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요. 44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4천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장 초반과 같이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조금은 꺾였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53포인트 상승한 522선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더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20억 원 정도, 외국인이 2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일 대비 3원 90전 하락한 1124원 선인데요. 어느덧 1130원 선이 무너지면서 1120원대까지 왔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PMI가 시장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한 점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현재는 0.62포인트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130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32만 원을 찍으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완성차 움직임이 참 좋은데요. 특히 현대차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 넘게 상승했고 조선주도 좋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1.4% 시장 대비 강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물입니다. 하이닉스가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신한지주 0.2% 약보합권에 삼성생명, 금융주가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특히 안철수 연구소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가는 어느덧 12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12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8% 상승하고 있고 대장주셀트리온도 좋은 모습인데요. 1.4% 시장 대비 강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 SFA가 1.4% 밀려나고 있는데요. 시젠이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0.8% 좀 밀려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132만 원을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혀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모두 다 상승 중인데요. 삼성 SDI는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1.5%, 삼성 관련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자동차 업종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 양호한 것을 보여지는 데다가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자동차 부품진도 움직임 좋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만도, 현대위아도 1.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네요.
어제 이어서 조선주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선주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2.7% 상승률, 현대미포조선 2.2%, 대우조선해양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좋은 흐름이네요. 화학 정유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민감했던 화학주, 중국 PMI 수치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매수세도 좋습니다. LG화학은 1.09%, SK이노베이션은 1.2%, 대체로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소식인데요. 증시 퇴출이 확정된 6개사가 정리매매 첫날 폭락하고 있습니다. 12일까지 정리매매 이후 13일 상장 폐지되는데요. 정리매매는 가격 제한폭 없이 30분 간격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대국부터 LNCP까지 모두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향후 현대백화점과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란 분석에 한섬이 상승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한섬은 장중 한때 35,8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9포인트 상승한 35,200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정운찬 관련주로 부각된 DI가 사흘째 가격 제한폭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상한가 기록하면서 2,09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동방선장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 정 전 총리가 대선 출마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예상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권에 또 잠시 후 개장할 중국 지수도 최근 하락세 보이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꼼꼼히 챙기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강동석 캐스터로부터 자세한 현재 시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오늘장 전략을 짜봐야죠. 자,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IT,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했고요. 김민규 차장은 오늘은 과감한 배팅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은 상승 추세가 유효한 장 전망, 최희용 대리는 반등 시 현금 비중 확대 전략, 정영훈 연구원은 실적 시즌, 은행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네, 위 전문가 5인의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연구원은 IT 업종, 김민규 차장은 화학, 신용훈 연구원은 역시 IT, 최희용 대리는 석유와 화학 업종의 추가 상승을 기대했고요. 정영훈 연구원은 은행과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IT와 화학을 꼽는 전문가들이 좀 많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 5분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에 계시는 김민규 차장을 전화 연결 통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과감한 배팅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자 먼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과감한 배팅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지수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학과 관련된 중국의 PMI 지수도 역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일단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DF 시장, 통화 시장을 보더라도 화학의 유리한 국면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고 있는 종목은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 첫 번째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급에 최근에 주체가 되고 있는 투신권, 즉 대형주의 핵심 세력인 투신권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리포트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업황 회복에 대한 전망과 경쟁력 향상, 이것은 중국의 PMI 지수의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KT케미칼 합병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수혜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남석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셨으니만큼 호남석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뭐 전반적으로 화학업종 대표적인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견제해도 될까요? 화학업종 중에서 태양광을 같이 끼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순수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좀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투신권에 강한 세력이 붙어 있는 화학 업종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화학업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 않은 화학업종 회사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도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에 계시는 김민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은 각각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플랜 A 연구소의 왕선양 팀장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수급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410억가량 이렇게 매수해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1,44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470억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증권이 280억 정도, 287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보험에서 200억, 투신에서 315억, 사모에서 100억 정도 가까운 금액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73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종금에서는 13억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는 180억 정도 가량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는 482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외인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귀환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사게 되면은 반대로 돌립니다. 파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슬슬 이제 매집을 시도한 거는 그런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수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어제 오늘 아침이죠.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좋게 발표가 됨으로써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기관의 매수세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도 자세히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2,222계약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118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차익 거래에서 1,300계약 정도가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비차익 거래에서 479계약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수급 상황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어떻습니까? 예, 주체별로 더 자세히 한번 보시자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에 편중해가지고 634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 전자 업종이 446억 정도 이렇게 또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의 이제 가장 또 탑픽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역시 현대차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3인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이제 편입된 자금들이 상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업종에 편입되어 있는 자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 업종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 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도 외국인이 440억 가량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운송 장비 업종 똑같이 630억가량 이렇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65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이 개인에서 지금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만 1,200억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투자 주체별 오늘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귀환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매집을 거는 그런 기관의 이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개인들의 플레이인데 일단 뭐 개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매집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수급 관심주로 현대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뭐 삼성전자 급등에 따라서 차 선호주로서 현대차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차 선호주로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종목들을 뽑는다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판매가 이제 호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25만 원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가격이 24만 9천 원인데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만 5천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좀 높게 30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급 관심주 현대차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플랜 A 연구소의 왕선양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정복학입니다. 박미러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경제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디램 반도체 업체 3위인 일본 엘피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배경과 실제 인수 가능성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출범은 최근 들어 국내 금융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손꼽히고 있죠. 헤지펀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1, 2위 업체가 상호 비방전을 벌이는 커피믹스 시장과 부산 소주 시장에서 3인자 희비가 엇갈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인수 매각에 전 세계 최강 IT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블랙베리를 인수할 수 있을까요?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정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방송인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예, 먼저 이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에 좋은 투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간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볼 텐데요.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일본 엘피다 인수전이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도시바 3파전으로 전개되면서 향후 전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인수하냐에 따라서 향후 디램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이닉스가 SK에 인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다시 일본 엘피다까지 인수전에 참가하겠다 하는 뉴스를 전해 들어서 이제 투자가들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가 경쟁 기업에 실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 정부도 어차피 반도체 사업이 이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본 자국 업체들에게 높은 가격을 쓰도록 이제 유도를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어차피 인수하려는 쪽은 일정 정해진 금액 안에서 인수도 해야 되고 인수 후에는 이제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인수 금액이 높아질수록 이제 인수 후에 신규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간 인수를 하더라도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일본 엘피다 M&A 참여한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차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시장들은 이제 주요 제작법들이 특허나 기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엘피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하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방법하고는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M&A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사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나 유의할 점은 이제 이런 M&A에 대한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M&A 매물로 나온 회사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M&A를 하려고 하는 쪽은 높은 가격에 이제 주식을 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주식 투자가들이 그 종목이 계속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선뜻 매수를 하게 되는 같이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수 후에
회사의 어떤 진 면목을 보게 될 때는 그 밸류에이션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도입 초기부터 성공 여부를 두고 말이 무성했던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우리나라 헤지펀드들이 이번에 많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 헤지펀드는 말 그대로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번에 출시된 헤지펀드의 대부분의 전략들은 롱숏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지펀드들의 이제 롱숏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한 종목은 매수를 하고 한 종목은 매도를 해놔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서 일정한 수익률이 나오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전략인데요. 이런 롱숏 전략 가운데 이제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닉스의 일본 엘피다 같이 M&A에 매물로 나온 회사들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할 때 그런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상적인 이제 M&A 과정을 봤을 때 펀드맨이 숏을 준비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M&A 매물로 나온 회사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공매도하거나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주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시장이 뜻하지 않게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를 하거나 숏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바로 M&A 매물로 나오는 인수하려는 당사자 쪽은 그 회사를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 커피 믹스 시장에서 최근 1위와 2위 업체 신경전이 상당한데요. 커피 믹스뿐만 아니라 부산 소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1, 2위 업체 싸움으로 3위 업체 입지가 커피 믹스 시장과 소주 시장이 조금 다르다고요? 예, 요즘에 뭐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만 동서식품하고 남양유업이 프림에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서로 좋다, 서로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다, 뭐 이런 마케팅을 하면서 3위에 있던 이제 네슬레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또 소식은 이제 부산 소주 시장에서 무학과 대선 소주가 1위, 2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비방전을 하면서 폐수를 흘린다느니 뭐 아니면 뭐 과다 판촉을 하고 있다느니 그러면서 서로 비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이트가 부산에서 그런 것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판단할 때요. 그 회사가 얼마나 좋은 플랫폼을 갖췄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사가 사업의 어느 정도 인프라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회사의 이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매출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의 아이템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이익 성장이 잘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 기존 사업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일단 아이템을 추가할 때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사업의 실패 위험도 낮고 그리고 동일한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하이트 진로의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는 맥주 점유율이 80% 정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이트 진로로 본다면 이제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1, 2위 자기의 소주라는 이제 아이템을 넓혀 나가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비용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가 좋은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소주 장사가 이제 잘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삼성과 애플에 울려서 블랙베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고 이 기업 고객 위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 블랙베리 인수설 계속 불거지고 있네요. 예, 그 블랙베리를 만들고 있는 캐나다의 이제 리서치 인 모션 회사가 자꾸 그 시장 마켓이 줄어들면서 이 회사가 인수될 것이다. 뭐 이런 루머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런 루머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인수하려고 하는 사실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를 그 시장에서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림의 그 OS를 인수하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생태계를 애플처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적인 생태계를 삼성전자가 가지게 된다면 애플에 못지않은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게 되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제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좋은 성적들이 계속 인정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대성 투자자문의 안정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최병군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수익률을 높여라 이어갑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장 자체는 이전의 시장 흐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상당히 좀 그런 장세가 펼쳐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마 대충 이해는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 자체가 강세를 분명히 띄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부 대형주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 이제 약세를 타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약세를 탄다든지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그런 흐름에서 좀 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지수는 지금 16포인트, 1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이런 구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어려운 구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낙폭이 큰 종목들, 객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전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구도가 지속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만간 기관들의 수급이 변한다든가 상황을 개선시키는 요소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주식을 섣부르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반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쓰거나 차분히 저가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도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강보합 내지 약보합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포트 운영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개별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 테마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들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포트에 변화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강한 종목이 있으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진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전 종목들이 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아직 지수 자체가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을 씁니다만은 만약에 지수 자체가 이탈이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손절매를 한다든가 위험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런 변화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 돌파를 하는 상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전 종목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차분히 좀 대기 상태로 가시는 게 맞을 듯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그 약간 테마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재료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뭔가 좀 재료가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은 전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반전 포인트가 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은 내일까지 청명절을 맞아서 휴장인데 최근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회 이후에 이 시장에서 기대하던 긴축 기조 완화가 나오지 않은 것과 또 경제 둔화 우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들어 지금 중국 양회 이후 중국 본토 증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출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양회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 출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 또한 시장에서 하락세를 주도하는 데 큰 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통계청에서 발표될 3월 PMI 지수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3월 PMI 지수 2월에 51에서 50.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구매자 관리 지수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위축에 따른 부담감들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긴축 기조 완화가 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들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국계 기관들 중국의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중국 교통은행에서는 올해 지급 준비율이 2번에서 4번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은행권의 유동성과 자본 이동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2번에서 4번 정도의 지급 준비율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매 차례 인하폭은 0.5%로 지금 전망이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9%대를 성장을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내 중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최소 25bp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긴축 기조를 완화할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 변곡점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나타낼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 시장의 최대 적이다. 그리고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첫 방송이신데요. 앞으로 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대가 이게 좀 바뀐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기존에 하던 것만큼 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잡아주실 이슈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LG화학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풀이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화학의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에 분사 루머가 있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배터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게 되면 LG가 자동차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기사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배터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머가 아닌 사실이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 그룹 사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터리 사업부의 그 분사는 기정사실이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LG가 자동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LG 그룹사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그 자동차 부품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라는 게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자동차보다는 이 IT 쪽에 거의 가깝습니다. 특히나 그 2차 전지 자체가 이제 화학 업종의 좀 섹터에 속해 있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게 되면 이것도 거의 IT의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 IT 업종, 그러니까 삼성이나 LG가 그런 자동차 사업에 다시 한번 뛰어든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이동하는 그런 방식들을 응용한 그 스마트카들이 점차적으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현대도 남양에다가 그 IT 기술단지 기술 연구소를 좀 설립하고 스마트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의 그 어차피 스마트카라든지 아무리 IT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것이죠. 그 이동에 대한 그 본질이라는 거, 자동차의 본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LG그룹사가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하고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뭐 성공 가능성을 지금 현재는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거 삼성이 이제 지금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삼성 자동차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그거랑 또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 IT와 그렇게 접목이 되기보다는 자동차의 본질의 역할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IT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LG의 그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50대 50이라고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자동차업에 있어서 이거 자동차의 그 IT 부품 비중이 30%에서 이제 2015년까지는 40% 선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IT 기업들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진출 가능성 여부가 상당히 관심사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자, 계속해서 중국 제조업 지표를 살펴볼 텐데요. 긍정적인 단기적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중국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그 화학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도 이제 기여를 했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도 역시나 화학 섹터로서 좀 작용을 한 점도 있고, 주업이 아무래도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특히나 그리고 그 2차 전지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와 다른 에너지 저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그 LG화학하고 삼성 SDI 이렇게 두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역시나 그 에너지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화학업종 섹터에 역시나 맞물리면서 같이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중국에서 그랬죠. 뭐 세계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긴축 완화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그 LG화학 자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점이 다른 화학 섹터보다 크게 내려왔던 점이 바로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이라고 들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사 소식, 그러니까 루머 소식이 돌면서 더 큰 폭으로 다른 화학 업종 섹터보다는 더 큰 폭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그 중국이 어제 그 제조업 지표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런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LG화학 또한 다시 한번 재차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게 되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락할 때 그만큼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거는 악재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있다 보면 역시나 상승 탄력도는 좀 이렇게 크게 다른 화학 섹터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화학 섹터보다는 약간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 기조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나오면서 그런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배터리 사업 분사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루머라고 받아들였다가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발표했을 때는 그런 기대감들이 역시나 더 큰 폭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투자 전략을 짤 때 LG화학의 그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한다는 것을
그 마음속으로나마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화학업종 섹터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전반적인 또 좋은 상황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의 지금 거의 의존도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일단 LG화학에 대해서는 약간은 그 펀더멘탈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LG화학에 투자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상승 시에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거래가 되는 그런 어떤 가격대 수준에서 약간은 낮춰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장도 보게 되면 다른 섹터 뭐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좀 이렇게 적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또한 이렇게 좀 적은 모습이라고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도 좀 부진한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화학에서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2차 전지 사업의 전반적에 대한 겁니다. 지금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중공업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2차 전지 사업부로 영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바이고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그 전기차에 대한 그 배터리 부분들을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으로 그 거래처를 바꾸게 됐죠. 거래처를 바꿨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대가 LG를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LG도 자동차 사업을 역시나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이 2차 전지 사업, 특히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많이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 나라들 많이 FTA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아침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물론 관세 철폐액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관세 철폐 같은 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그것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채로 계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FTA가 발효가 됐다고 해서 관세 철폐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런 업종들이나 기업들의 주가는 분명히 큰 폭으로 또 다시 한번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FTA가 시작됐을 때 가장 핵심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역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수 장비들이 역시나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운수 장비가 많아질 때 그렇죠. 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뭐 이동해서 갖다 주는 경우보다는 그런 운수 장비들을 통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가 그런 FTA에 대한 교역에 대한 그런 어떤 수혜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업종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들도 분명히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에 지금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광경이 어떠냐면 지금 아직까지 그런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011년도에 태양광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여러 업체들이 뛰어드는 경우 그 초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상황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부,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FTA로 인해서 운수장비 업종들, 운수장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 말하면 이제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꼭 집어서 말하면 그 자동차 시장이 넓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배터리 시장도 같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작용하게 됐을 때 역시나 2차 전지는 커지지만 향후에 그 상승 탄력을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들을 반영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번 2차 전지는 들어가 볼 만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많이 얘기들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의 그런 어떤 경쟁 관계, 그 지분 관계,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부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캐시카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삼성 SDI에서 IT 부분들에 대한 바로 2차 전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삼성 SDI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은 나왔지만, 결국 한 13만 5천 원, 6천 원, 7천 원대에서 지지를 하고, 물론 장려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점들을 보고 현대중공업도 같이 보고 그런 점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2차전지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적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LG화학 자체는 좀 약간 그 가격 자체를 낮춰서 접근하자라는 점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 특히 자동차 업종의 진출 가능성과 맞물려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예측이 되는 것이니만큼요. 그와 관련해서 LG화학의 주가 흐름도 여러분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거래소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5포인트가 상승한 2044로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살짝 소폭 하락으로 반전을 해 있습니다. 0.91 포인트 520.89로 현재 코스닥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 상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무료로 준비된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 혹은 전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